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미래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미래산업이 원래는 그 반도체 후공정 쪽의 검사 장비로 굉장히 오래된 그 유명한 업체였습니다. 이 반도체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때부터 조인해서 이 반도체 제조 장비 쪽을 국산화하는데 이름을 알린 굉장히 유명한 업체죠. 근데 이 업체가 그 경영권을 얼마 전에 매각을 해서 이제 광림이라는 업체가 갖고 있었는데요. 그 광림이 또 어려워지니 이번에 또 다시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의 이 회사 경영권을 245억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잔금은 이제 7월 달에 치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잔금을 이제 7월 12일 날 치르면서 임시 유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을 바꾸게 되죠. 이사회를 차지해야만 경영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7월 12일 날 잔금을 치르면서 이사회 멤버들을 교체하게 됩니다. 임시 유총을 열고 기존의 그 광림 쪽 사람들은 다 나가고 새로 그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 쪽 사람들이 임원에 선임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신규 사업으로 뭐 전기차 관련된 사업이나 뭐 이런 뭐 광물 자원 또 AI 의료 솔루션 생소하죠. 이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가 뭐 하지 않는 사업들 뭐 도시광산업, ESS, 연료전지 등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뭐 요즘 시장에서 뭐 핫하다는 그건 다 집어넣습니다.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 향후에도 이런 시장 내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뭐 좋은 호재들을 내놓기가 쉽거든요. 왜냐면 일단 뭐 인수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를 뭐 끌어올려 뭐 부양할, 왜냐면 자기들이 돈 주고 산 주식이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야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뭐 주식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주가가 비싸야 그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러한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.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실제로 돈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머니게임 하는 쪽에서는 하진 않죠.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거죠. 근데 그 하는 신용을 일반 선량한 투자자들은 그 진짜 하는 걸로 주가가 오르면 믿어버립니다. 진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뭐 AI 의료 솔루션이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 뭐 2차전지 소재 쪽이나 뭐 헬스케어 쪽이나 뭐 ESS나 연료전지 같은 요즘 시장에서 뭐 핫한 거, 뭐 해외 광물 자원 개발이니까 해외 자원 개발 같은 것들 그렇고 이런 사업을 해서 진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고 시장에 호재성 재료로 내놓으면서 그 말에 이제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고, 근데 그 묻지마 매수는 솔직히 그 머니 게임하는 돈이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, 이런 공시가 나올 걸 아는 타이밍에 그런 돈들이 마침 딱딱 들어와 주니 더더욱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하여튼 미래산업은 이제 주인이 그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도 이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로 알려져 있고 M&A를 여러 건 한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을 했던 인물이 요번에 미래산업 부사장으로 다시 이제 임원으로 오게 되고, 그다음에 뭐 EV 첨단 소재 이 업체도 이제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 쪽에 인수한 업체인데 그쪽에 있던 인물도 대표이사를 했던 전 대표이사죠. 했던 인물도 여기에 고문으로 오게 되고, 또 그다음에 뭐 변호사를 쭉 있겠는데 뭐 변호사들은 뭐 어차피 뭐 수임료 받고 해주는 거니까 별건 없고요. 근데 이 앞에 사람들,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죠. 왜냐면 나름대로 그쪽 회사들과 그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뭐 선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이제 선수 입장하는 겁니다. 7월 10일 날 이제 그 임시유총 열리면서 임원들이 싹 바뀌면 이제 이사회가 넥스트 바이오 사이언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이사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 앞에서 이렇게 봤던 인물들 중에서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, 이제 예전에 이 리플 플러스, 리튬 플러스라고 이게 무자본 M&A 지금 요즘 시장에서 핫하게 회자되는 회사인데요. 근데 이 회사도 뭐 전환사채를 찍어가지고 전환사채 하나 찍어가지고 300억짜리를 쭉 돌려가지고 여러 상장사를 돌리면서 상장사나 비상장사를 돌리면서 결국은 여러 상장사 두 개를 인수하게 됐어요. 이게 무자본 M&A냐 마찬가지 구조인데
이러한 그 구조로 그 상장사 두 개를 인수하면서 주가는 막 끌어올려가지고 뭐 1,300원 하던 게 28,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말 다 했죠. 네. 하이드로리튬과 뭐 리튬 어스인가요? 이름 바꿨던데 또.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앞에 선수들도 비슷한 그 장난질을 할 가능성이 크죠. 자, 넥스턴 바이오가 그래도 여기서는 그 인수자로 나선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를 보시게 되면 초기에 한 15,000원 이렇게 가던 주가는 예전에 선반업체, 그 공작기계죠. 공작기계 하던 업체일 때 주가고,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경영권이 이제 넘어간 거죠. 넥스트 바이오 사이언스 쪽으로. 그러면서 이 넥스턴이라는 업체도 뒤에 바이오가 붙었습니다. 갑자기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뭐 바이오 쪽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돼버린 거죠. 이런 황당한 일이 주식시장에 발생합니다. 하루아침에 공작기계 깎던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뭐 스포이드 갖고 무슨 신약을 개발한다고, 그런 게 우습지만 벌어지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게 증권시장이에요.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. 왜냐면 그 신약 개발이 그렇게 쉬우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돈이 그렇게 많은데. 이미 해도 했죠. 그리고 암은 벌써 정복됐죠. 이 정도로 쉽게 한다면. 그런데 이런 그 바이오든 그 시장 내에서 핫한 이런 아이템들은 대부분 다 머니게임에 이용되는 그런 명목상의 사업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사업에서 성과를 낸 것을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. 머니게임 하는 쪽애들이. 자,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67,000원까지 끌어올렸던 주가는 다시 또 쭉 흘러내려가지고 다시 만원대까지 흘러내렸어요. 그리고 이제는 뭐 7,000원대까지 흘러냈으니까 10분의 1 토막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대부분 이렇게 머니게임 업체들은 실제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겠다는 신용으로 시장에서 돈을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나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형태로 돈을 끌어모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뭐 시장에서 핫한 아이템의 사업을 하지는, 그러니까 실제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합니다. 즉 돈을 벌지 못한다는 소리죠. 자,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최근에 경영권이 넥스트 바이오 사이언스 쪽에 인수됐어요. 그러면서 주가가 그 M&A 때문에 주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죠. 오르고 나서 이제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. 왜? 주가가 저렇게 끌어올릴 때는 경영권 양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작업도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높아야만 자기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. 나중에 관련해서 뭐 한 책을 쓰고 싶긴 한데 기회가 된다면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환사채나 뭐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전환권 가격을 주가가 흘러내리면 흘러내리는 거에 맞춰서 그 리픽싱이라고 해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조정해 준다고 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려 가지고 진짜 싼 가격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근데 그러다가 대부분 다 망가지는 회사들이 더 많죠. 망가지면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돈 다 날리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서로가 좀 리스크도 껴안고 하는 거죠. 하여튼 EV 첨단 소재는 경영권에 넘어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그리는데 이게 길게 가면 우하향하는 차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. 예.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산업, 이게 가장 최근에 인수한 회사입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 후공정 쪽에 확실한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. 그래서 매출액도 한 500억쯤 됩니다.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363억 정도, 작년 2022년 12월 달 기준으로 363억 정도 갖고 있었고, 이런 회사를 245억에 넥스턴 바이오가 돈 주고 산 겁니다. 광림한테. 돈은 245억이라는 돈은 광림으로 넘어갔죠. 그리고 광림에서는 이 미래산업의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넘겨준 거고요. 하지만 이 미래산업 내부에 현금이 363억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넥스턴 바이오가 그 넘겨준 245억을 다시 어떤 식으로든 이 미래산업 내부의 돈을 빼가지고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물론 그게 이제 배임 횡령이죠. 그래서 M&A 하는 업체들에서는 특히 머니게임 할 때 M&A가 발생하는 회사들은 배임과 횡령이 발생하는 겁니다. 특히나 이렇게 이제 100억이 아니라 200억, 400억 이런 식으로 높은 가격에, 그래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회사 내에 자산이 좀 있는 회사들이에요. 그래서 그 정도 돈을 주고더라도 그 안에 내부 자산을 갖고 충분히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
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가격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미래산업은 이제 경영권이 7월 10일 날 확실하게 넘어가면 이제 경영권 양수도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머니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항상 M&A가 발생하면 그런 경영권이 양수도 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그 양수도 과정에서 뭐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사채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자 같은 형태로 해서 자금을 외부 자금을 수혈 받는데 그런 게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를 주장창 흘려내버려요. 왜냐하면 이미 경영권을 가졌겠다. 뭐 굳이 주가를 높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 전환사채 투자해준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가가 흘러내려야만 이 가격을 리피싱 해가지고 더 낮게 전환 가격을 낮게 해줘야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처음에 가격 전환 가격이 한 70% 정도 가격, 그러니까 30% 정도 낮추는 겁니다. 30% 낮춰서 70% 정도 되면 그때 그거보다 더 못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그때 주가가 뭐 거기서 반등해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못 올라오면 이때는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콜옵션을 이제 채권 투자자 쪽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미래산업을 인수한 그 넥스턴 바이오에서 그 주식을 사줘야, 그 전환사채를 사줘야 됩니다. 그런 리스크도 있죠. 하여튼간에 미래산업은 이제 7월 10일 날 경영권 양수도가 되면서 아직 이제 다음 달 얘기긴 한데 경영권 넘어가면서 이제 머니게임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런데 실제로 개인 투자가들이 먹을 거는 별로 없죠. 시장이 약할수록 이런 머니게임 하는 종목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. 왜냐면 그 움직이는 종목들 대부분 다 파란불을 나타내는데 이런 머니게임은 인위적으로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주가가 빨간불을 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들죠. 그런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인 투자가들이 결국은 이 머니게임 하는 그 기업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